자, 그래서 흥분의 이동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자료가 4가지가 나오는데 항상 이거를 면도에 두고 있어요. 내가 자꾸 써주는 이유가 자료가 어떤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자료가 나왔구나, 어떤 걸 파악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하라는 얘기죠. 1분 30초 동안에. 알겠죠? 그래서 자국준 지점과 두 번째 경과 시간. 자, 근데 이 경과 시간은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지난 시간을 합친 값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도달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자극에서 떨어지는 위치, 자극으로부터의 거리와 위치라고 하면 거리가 낫겠다. 자극에서 떨어지는 거리와 또는 속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도달 시간입니다. 맞지? 그리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막전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응용이 가능한 게 문제에서 속도가 나왔어. 그럼 얘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자료에서 내가 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자료에서 만약에 위치가 안 나왔어? 그때도 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문제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막전위가 나왔어. 그럼 막전위를 통해서 얘를 이해해야지. 알겠죠? 막전위가 나왔으면, 얘는 막전위를 알 수 있는 단서니까, 막전위를 통해서 도달 시간을 유추해서 속도를 구해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하려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료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료가 나왔을 때,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를 막 갖고 놀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럼 빨라진다고. 그리고 알면은 훨씬 더 빨라지니까 너네들이. 수학적 능력이 너네들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처음에는 진짜 하나도 못했다가 애들이 이제 파악하면서 나보다 훨씬 빨라지는 걸 내가 느껴 항상. 그러니까 너네들 정확하게 이제 푸는 연습을 좀 하라고. 나보다 훨씬 빨라지니까. 세 번째, 거리. 거기 또 쓰긴 했는데, 자극에서의 거리. 막전위의 측정 장소. 막전위의 특정 장소. 좀 더 내가 풀어서 적어줄게. 네 번째, 어떤 문제는 각 지점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각 지점의 거리. 그리고 거리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섯 번째, 속도. 이 5가지 중에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주지 않음으로써 유형들을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A 뉴런에 기억의 자극을 주고 B 뉴런에 니은의 자극을 줬죠. 그러니까 자극준 지점을 안 준 거죠. 자극준 지점을 주진 않았지만 뭐는 줬냐면 3을 줬죠.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좀 풀어봤으니까 이 3을 보자마자 이 문제는 쉽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이 3은 경과 시간이고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극준 지점이지. 근데 경과 시간이 3초지. 그러면 자극준 지점의 도달 시간과 지난 시간은 몇 초야? 0초, 3초겠죠. 다시 자료가 물어보는 게 안 준 단서가 지금 이 각각의 뉴런들의 자극준 지점을 물어봤는데 경과 시간을 3초를 주는 순간 경과 시간 3초에 의해서 자극준 지점의 도달 시간과 지난 시간은 0초, 3초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극준 지점의 막전위는 얼마? 그래프에 3초가 나와 있으니까 80이죠. 그러면 80인 지점은 무조건 자극준 지점일 거란 말이야. 그걸로 이 기억과 니은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자료를 해석할 때 뭐부터 생각한다면 80이 어디지? 마이너스 80이 어딘지를 생각을 하겠죠. 알겠죠? 그게 바로 자극준 지점일 테니까. 물어보는 게 자극준 지점이니까. 알겠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안 봐도 돼. 내가 1분 30초 동안 읽을 때 그게 보이잖아. 이거 패스. 넘겨도 됩니다. 뭐 알면 그냥 풀면 되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라고요. 자, 그리고 이 기억과 니은은 각각 D1과 D4 중에 하나다. 뭐 나와 있는 D1에서 D4 중에 하나다. 그리고 속도가 좀 나와 있죠. 1과 2라고. 자, 그러면 딱 이제 막전위가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특징들을 좀 보면 되죠. A하고 A가 있죠. 그러면 이 A하고 A인 지점의 막전위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자극준 점은 어디? C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C가 그러니까 어디냐면 D3죠? B의 자극준 점은 D3구나.
따라서 이 자국준 지점이니까 이 시간은 0초, 3초겠다. 알겠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8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인 점은 자국준점이니까 또 C가 또 있네. 따라서 A의 자국준점은 바로 D1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지. 알겠니? 자, 근데 자 A에서는 A가 되는 게 몇 cm가 떨어진 지점에서 A가 나타났냐면 4cm. 근데 B에서는 2cm가 떨어진 지점에서 A가 나타났죠. 그러면 이 막전이가 A가 나타나는데 이 거리가 이동하는 거리가 B가 더 짧았지. 얘는 더 길고. 그 누가 빠르다? A가 빠르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 변화되는 양이 더 멀리서 변화됐으니까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가 빠르니까 얘가 2고 얘가 1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모두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자료 해석하는데 끝내면 안 되는 게 내가 자료를 내가 도출했으면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도 실력이잖아. 내가 속도 구했는데 거리 다 나와 있지.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도달 시간을 구할 수 있지. 근데 경과 시간도 나왔지. 그러면 지난 시간도 구할 수 있지.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 도달 시간, 지난 시간 다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겠다. 아, 도달 시간과 지난 시간을 통해서 탈분구인지 재분구인지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막전위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지점인지 아닌지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니? 근데 별로 안 썼어도 뭐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이 좀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답 맞추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떻게